안녕하세요. 작업치료사 김주리입니다. 네, 오늘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에 대한 차이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남자아이는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강아지, 여자아이는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고양이죠. 저도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강아지 특징은 일단 서열이 있어요. 그리고 스킨십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지는 게 아닌 이상 만지기가 굉장히 강해요. 고양이들은.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너도 오지 말고, 너도 나한테 오지 마. 너는 내가 밥 먹고 싶을 때 오면 돼. 너는 내가 궁금할 때 보여주면 돼. 이렇게 이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허용을 해야 스킨십이 되는 생각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감정적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일단 대표적으로 크게 볼 수 있다면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승패관계, 승부욕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자애들 같은 경우 공감. 실제로 누군가를 딱 보면은 저 사람이 내 편일까 아닐까를 먼저 봐요.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아빠를 볼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은 못 이기지만 언젠가는 이기고 싶은 존재가 돼요. 그리고 딸 같은 경우는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빠를. 네, 그래서 약간 생각이 또 조금 다르죠. 그리고 이제 아들 같은 경우는 아빠가 나의 미래의 내 모델링이 돼요. 실제로 아빠의 모습을 아들들이 굉장히 많이 닮습니다. 너무 슬프게도 닮아가는 아들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그런 악순환이 되는 경우도 이제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 딸 같은 경우는요, 아빠가 내 미래 나의 배우자를 고를 때 그 기준이 돼요.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만나야지. 우리 아빠 저런 모습 하는 남자 절대 안 만날 거야. 이런 기준이 됩니다. 딸내미들한테 있어서 아빠는요, 배우자를 고를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빠의 역할이 딸이든 아들이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들 같은 경우에는 체력 소모가 많아요. 키울 때. 몸놀이도 해줘야 되고, 막 사고도 많이 치고, 막 쫓아다녀야 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두뇌 게임이에요. 남자아이들은. 승패가 있거든요. 잡아먹히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딸내미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감정 소모가 엄청나요. 감정 소모가 엄청나요. 사실 딸 키우시는 분들 다 공감하시죠? 체력 소모보다 오히려 감정 소모가 훨씬 피곤해요. 근데 거기다 심지어 공감에 대한 지옥이에요, 진짜. 공감을 계속 공유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지옥이 펼쳐집니다, 진짜. 몸이 힘들진 않거든요. 근데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딸내미들이. 딸이 뭔가 제시하는 어떠한 상황 및 표현, 표정 뭐 등등등 이러한 사인을 잘 추리해내는 추리 게임이에요. 추리 소설이에요, 소설. 왜냐면 끝도 없어요. 인셉션 영화 아시죠? 그 결말 보면은 팽이 마지막에 돌아가잖아요. 꿈인지 현실인지도 모르잖아요. 여자애들이 그래요. 내가 뭔가 어디선가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는지 나도 몰라요. 여자들은 그래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두뇌 게임. 승패가 있는, 끝이 있는.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끝이 없는 추리소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뭔가 아들 같은 경우는 뭔가 놀다가, 공을 푹 맞았어요. 좀 많이 아파요. 과자 사주면 되잖아요. 초콜릿 사주면 되고, 먹고 싶은 거 사주면 되고, 풀리죠. 근데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딱 맞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나 안 해. 나 그만할 거야. 나 기분 나빠졌어. 이것도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자애들, 남자애들은 다루는 기술부터가 달라야 돼요. 아빠들은. 네. 그리고 이제 아들에게 있어서 아빠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같이 하면 진짜 최고의 존재예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가장 밑거름이 아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딸내미 같은 경우에는요, 이성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계, 의지력, 그런 것들을 좀 배우는 존재가 바로 아빠가 돼요. 우리 아빠 같은 남자 만날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들에게 있어서 좋은 아빠는요, 승부욕을 살살살 건드려 주면서 때로는 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승패를 견뎌내는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최고의 아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딸에게 있어 좋은 아빠는요, 굳이 먼저 이렇게 딸내미한테 먼저 다가가지 않아도 늘 일관된 모습을 지켜주실 때 가장 좋은 아빠가 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딸내미들은요, 싫어하는 짓을 안 하면 돼요.
가가지고 뭐 해줄까? 같이 뭐 할래? 나랑 같이 놀자. 이리 와봐. 안아줄게. 아니, 고양이들 절대 안 그러죠. 그 고양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집사들은 그저 싫어하는 짓을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딸내미도 마찬가지예요. 아빠들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옆에 가가지고 막 스킨십하고 가자 그러고 뭐 하자 그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딸들은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딸내미들은 그 딸이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캐치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싫어하는 짓을 안 하는 게 1순위입니다. 첫 번째. 이제 가끔은 애인 같은 모습. 그래서 같이 우리 딸내미가 보고 있는 만화 영화나 뭐 아니면 애니메이션이나 뭐 아니면 실제로 영화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보고요. 말 없이 같이 주무셔도 옆에 계셔도 예. 그렇게 그리고 이제 네일 아트도 하러 가고 같이 이제 문구사 가가지고 학용품 같은 거 쇼핑 좀 하고 뭐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이때 주의할 게 뭔가를 사러 갔어요. 옆에서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그냥. 그렇게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없는 기류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 걸 좀 느껴요. 그리고 이제 걸어갈 때 아빠랑 같이 손잡고 팔짱 끼고 이런 거에서 굉장히 뭔가의 만족감을 굉장히 느낍니다. 딸내미들은. 그래서 딸내미들은 뭔가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마련을 해서 뭔가 게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런 것보다는 감정적인 교류가 흐를 수 있는 시간을 보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같이 손잡고 문방구 가고 같이 손잡고 편의점 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소하지만 나중에 이 아이가 컸을 때 나이 30 이렇게 먹었을 때 당신은 뭐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인가요? 라고 했을 때 아빠랑 같이 손잡고 편의점 간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감정적인 동물이 바로 여자아이, 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 같은 경우는요. 집에서 나의 위치가 있으면 그리고 부담스러워하고 책임의 무게를 되게 많이 느껴요. 딸내미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나 자신이 굉장히 존재감이 있고 소중한 존재인 걸 느껴야 본인에 대한 자존감이 되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아들은 집에서 그저 좀 약간 장식 같은 존재로 여겼을 때 가장 행복하고 편안해 하거든요. 그래서 간섭 안 하고요. 뭐, 운동 같은 건 좀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엄마를 좀 같이 욕을 하면서 약간 스트레스 해소를 해주실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면 돼요, 아빠는. 그런 거, 네, 그런 공통점인 거. 엄마를 약간 적이라고 하기보다는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거죠. 잔소리도 많고, 간섭도 많이 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아들은 같이 무언가를 할 때,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 같은 경우는요, 아빠한테 있어서 가장 보물 같은 존재이길 바래요. 다른 사람들이 다 말을 듣지 않아도 내 말이면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여보 나 오늘 붕어빵 먹고 싶어. 붕어빵 좀 사와라고 시켰어요. 근데 아 됐어 추워 이렇게 왔는데 이제 딸내미가 아빠 나 붕어빵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빠가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먹고 싶으면 당장 사가야지 이런 거 있죠. 그런 뭔가의 그런 존재감에 있어서 굉장히 본인에 대한 이런 자존감 같은 게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조금 이제 소중해하고 보물 같은 존재라는 걸 느낄 때 딸내미들은 굉장히 아빠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관계도가 굉장히 깊어집니다. 딸내미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모성애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굉장히 소중히 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은 뭐 명품백인 사람들도 있고요. 뭐 귀금속인 사람들도 있고요. 뭐 어쨌든 여자들은 무언가 하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애착 인형 같은 것도 보면 보통 여자아이들이 많죠. 예. 자기도 누군가가 소중해 해준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죠. 내 인생의 값어치가 그것만큼 높은 게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빠들은 우리 딸내미들을 너무너무 예쁘게 보물처럼 여겨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빠들한테 또 진짜 하고 싶은 말이 결국에는 와이프도 누군가에게 있어서 보물 같은 존재이길 원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여자니까요. 여자들 결국엔 와이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엄마한테 대하는 모습들을 보고 또 딸들은 그런 걸 배우기도 하고요. 물론 아들들도 관계적인 거, 사회적인 거기 때문에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것을 보고 본인의 미래상을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마지막으로 진짜 이거는 꼭 듣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대표적으로 말하는 그 말이 바로 와이프한테 잘하시면 돼요. 그게 팩트예요. 그냥 앞에 장황하게 아들이니 딸이니 막 얘기했는데 와이프한테 잘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아들한테는 게임 해가지고 스트레스 풀게 해주고, 딸내미들한테는,
보물 같은 존재로서 그냥 이제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싫어하는 짓 안 하시면 돼요. 예, 여자들 와이프도 마찬가지예요. 싫어하는 짓 안 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보면 가족에 있어서 굉장히 아빠의 역할이 그렇게 무겁지만은 않아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렵죠. 네, 어쨌든 이제 아빠로서의 역할을 조금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영상도 굉장히 말을 좀 길게 했는데요.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유익하다고 생각이 드셨다면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주셔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